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오늘은 수권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연분비 일정법칙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연분비 일정법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분에 관련된 개념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초 문제들과 함께 개념평가 문제 난이도 중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실력 향상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다면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들도 우리 친구들이 응용해서 분명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듣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기초 개념 다지기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번 문제. 다음은 해수에 녹아있는 염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쓴맛을 내는 것과 짠맛을 내는 것을 각각 골라 순서대로 쓰시오. 너무나 쉬운 문제이지. 우리가 염료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염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짠맛을 내는 것이 그렇죠. 염화 나트륨이죠. 얘가 바로 짠맛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쓴맛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얘가 바로 쓴맛을 낸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적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염화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은 얘는 우리 두부 만들 때 이렇게 두부를 몽글몽글 이렇게 뭉치게 되잖아요. 응고시킬 때 쓰는 물을 우리가 간수라고 하는데요. 그 간수에 염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었고 계속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염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염분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죠. 우선 염분의 단위는 우리 무엇을 사용하죠? 맞아요. PSU를 사용하거나 또는 첨분율인 퍼밀을 사용하는데요. 선생님은 이 두 개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PSU를 자주 썼으면 좋겠어요. 이 퍼밀을 쓰다가 이 동그라미 두 개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염분의 단위는 PSU로 쓰는 것으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는 해수 얼마 기준이었죠, 여러분? 바닷물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1kg인 거예요. 1kg 중에 녹아있는 전체 염료의 양, 그것이 바로 염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기준이라고요? 해수 1kg이다. 자, 그러면 이 염분 구하는 거 기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3번의 가로 1번이에요. 해수 1000g 속의 염료가 40g 녹아있대요. 자, 그러면 염분 얼마예요? 바로죠, 바로. 기준도 똑같고 그 중에 염료가 40g 녹아있어? 그러면 염분은 그렇죠. 40 PSU 이렇게 적어야지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40만 적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단위예요, 과학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단위를 쓰지 않으면은 감점이 되거나 또는 오답 처리가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단위까지 꼭 쓰는 거 연습 계속하도록 하고요. 자, 2번 문제 계속 볼게요. 해수 500g 속의 염료가 16g 녹아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 염분은 얼마 기준이다 해수? 그렇죠. 1000g 기준이다. 1000g이면 얘 2배잖아요. 그러면 염료도 2배, 2배 많겠네요. 얼마이다? 32g이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염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32g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적어준다? 32 PSU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물 970g과 염료 30g을 섞어 바닷물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만 주어졌어요. 이게 뭐야?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해수라고 하는 것은 물과 염료를 섞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얘 둘을 합치니까 해수 얼마라는 거예요? 1000g이라는 거예요. 해수 1000g 속에 염료가 지금 얼마 들어있다? 30g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의 염분은 30 PSU가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감이 오나요? 자, 염분에 관련된 개념은 해수 1kg이다. 그 다음에 단위 PSU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염분은요 우리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농도는 이제 물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강수량 많을수록 그 다음에 뭐 증발량이 클수록 얘 증발량이 크다라는 거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빙하가 융해가 된다 물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융해라는 거는 녹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강물이 유입되는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1, 2, 3, 5번은 다 염분의 변화
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화산 폭발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인이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계속해서 볼게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적도 지역. 자, 강수량이 많대요. 물이 많죠. 그러면 농도가 옅어지는 거예요. 염분도 똑같습니다.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중위도 지역은 염분이 증발이 많아. 그러면 농도가 진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염분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낮고 그다음에 높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염분에 관한 법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염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각 염류 간의 상대적인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율이에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습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 선생님이 문제 넣었어요. 자,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염분이 23 PSU인 해수의 염류 AB 비율이 7대 1이래요. 자, 그러면 염분이 46 PSU인 해수에서의 성분, 요 AB의 성분비는 얼마인지 쓰시오. 성분비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그게 뭐예요? 염분비 일정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얘 성분비 똑같이 7대 1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염분이 33 PSU인 우리나라 동해 해수 속에 녹아있는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77.7%래요. 자, 그러면 염분이 200 PSU인 진짜 높죠. 여기 이스라엘 사해인가 보다. 사해의 해수 속에 녹아있는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77.7%로 어때요, 여러분? 같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난이도 중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다음 그림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염류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알맞은 염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 주어지면 완전 쉬운 문제. 뭐예요? 가장 많은 비율, 염화나트륨. 두 번째 많은 비율, 염화마그네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요. 다음 표는 어느 해수 100g이에요. 여기 100g의 네모박스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해수의 염분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염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 때 해수 몇 그램 기준인지를 동그라미를 막 치고서는 문제 풀도록 하세요. 그래야 돼요. 만약에 해수 1000g이라고 주어지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해수 100g이다. 얘 염분이면은 얼마로 기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1000g, 1kg을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염두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100g 속에 들어있는 이 염류들을 다 더해볼게요.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5g이 나와요. 3.5g. 자, 100g 중에 3.5g 염류양이에요. 자, 그러면 1000g 중에는 얼마이냐? 얘 지금 10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얼마 나온다? 35가 나온다. 자, 정답 적을 때 35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35 PSU 이렇게 적어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PSU 적는 거 계속 연습하도록 하세요.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 PSU인 해수 1kg을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과 염류의 양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여러분 34 PSU라는 것 자체가 해수 속에 염류가 34g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런 해수 1kg을 만든다고 한다면 염류가 34g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물의 질량이 되겠죠. 자, 1kg 중에 1000g에서 34 빼면 얼마예요? 966. 즉 얘가 이제 물의 양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의 양 966, 염류의 양 34g인 요런 해수의 염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 전체 1kg 기준이구나. 해수 1kg 속에 염류 양이 34g 녹아 있어? 그러면 염분은 34 PSU 이렇게 또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문제까지 얘기했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수 400g을 증발시켰더니 염류가 12g 생겼대요. 이 바닷물의 염분은 몇 PSU인가? 자, 해수 400g 중에 염류가 12g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염분은 기준 얼마이다? 1000g 중에는 얼마에 있는가? 염류가 요거 구하면 되는 거죠. 자, X 구하면요. 얼마 나오냐면은 계산을 하면은 30이 나옵니다. 30. X가 3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염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0 PSU 3번이 되겠네요. 여기 정답 3번. 자, 계속해서 맞나요?
계속해서 13에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산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자, 이 문제는요, 쭉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다음 표는 어떤 해수? 1kg. 자, 1kg, 이렇게 딱 박스 치고, 얘 지금 너무 쉬운 문제구나. 자, 우리가 고려를 해줄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성분비를 나타낸 거예요. 자, 우선 13번 문제는 염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류 A, A는 지금 성분비 중에서 가장 많은 거 뭐예요, 여러분?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B는 성분비 2순위 뭐예요? 염화 마그네슘이죠? 자, 얘네들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 자, 옳지 않은 거예요. A는 염화나트륨이다. 동그라미. A는 소금의 주성분이다. 동그라미. 자, B는 짠맛을 낸다. B는 염화 마그네슘이잖아요. 얘는 쓴맛을 낸다 그랬죠. 얘가 틀렸고요. 자, B는 두부를 응고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자, A, B는 염료의 주성분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정답. 자, 14번. 이 해수의 염분은 몇 psu인가? 우리가 이 해수 1kg이라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요. 염분의 기준이랑. 그래서 얘 전체 다 더한 게 합이 얼마래요? 35. 그러니까 얘 염분은 얼마이다? 35 psu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15번. 이 해수 3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얼마인가? 지금 여러분 해수 1kg에 염류가 얼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5. 그러면 해수 3kg에는 염료의 양 X 얼마예요? 얘 지금 3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계산하면은 105 나오네요. 그쵸? 정답 쓸 때 단위 염료의 양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105 PSU 이렇게 쓰면 B 틀린 거예요. 염료의 양은 105g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항상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16번 문제 볼게요. 염분 31 PSU인 해수 1kg을 증발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은 얼마인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위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쵸? 위에서 지금 35 염분 중에는 지금 염화 마그네슘이 얼마 있대요? 지금 3.8이 있대요.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에 31에는 얼마인가?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식 적어보겠습니다. 자, 염분이 35 psu일 때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이 아까 얼마였죠? 3.8이었어요. 3.8이다. 자, 그러면 염분이 31 psu인 해수에서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이 얼마이냐?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고요. 항상 비례식을 세워줄 때 선생님이 자, A 대 B는 C 대 D 할 때 이 1, 2, 1, 2 요것만 순서만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 그랬어요. 요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염분이 오고 염화 마그네슘이 왔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염분 오고 염화 마그네슘 요렇게 비례식을 쓸 때 순서만 잘 맞춰주면 된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X값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3.4 나오네요. 자, X는 3.4 그래서 정답 적을 때는 3.4g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다음 표는 우리나라 동해해수 500g. 얘 지금 500g이에요.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염료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동해 염분은 얼마인가? 자, 염분은 몇 그램 기준이다? 1000g 기준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우선 500g 속에 들어있는 염료의 양을 다 더해보도록 할게요.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6.5가 나오는 거예요. 16.5g. 근데 얘는 몇 그램 기준이다? 500g 기준일 때 얘가 16.5g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분은 1000g 기준일 때는 얼마인가? 얘 지금 딱 2배 됐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은 비율이니까 2배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나온다? 2배 하면은 그렇죠. 33 나오네요. 33. 자, 그래서 정답은 33 PSU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다음 표는 A에서 D 네 해역에서 바닷물 1000g 속에 딱 좋아요. 자,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조사한 것이다. A에서 D 해역의 염분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분의 크기나 이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비율이나 뭐 비슷하게 똑같이 가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이 많으면 그만큼 염분도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염화나트륨의 그 순서를 보면은 양의 순서를 보면 얘가 1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C가 2번, A가 3번, 그 다음에 D가 4번이죠. 이 비율 똑같이 염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 C, A, D 순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요. 다음 그래프는 해수에 염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염분이 가장 높은 경우, 낮은 경우를 순서대로 쓰시오. 선생님이 요거는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면은 요런 그래프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래프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염분의 경우에는 증발량이 염분이 높은 경우는요. 어떨 때?
증발량은 높고 그 다음에 물의 유입은 어떨 때? 적을 때 염분이 높겠죠? 그 다음에 염분이 낮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제가 무슨 바본가? 자, 말을 계속 반복하네요. 자, 증발량은 낮고 그 다음에 물의 유입은 높을 때 그때 농도가 옅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은 낮아지게 되겠죠. 요거를 잘 기억하면서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Y축이 증발량, 그 다음에 X축이 강물의 유입 플러스 강수량이니까 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염분이 높은 경우는 어떨 때? 증발량은 높고 얘가 높고 그 다음에 강수량은 물의 유입은 낮을 때, 그러니까 A가 되겠네요. 염분이 가장 높은 경우는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경우는 요 물의 유입이 높은 요 X축 에서 요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증발량은 높으면 안 돼요. 증발량은 낮은 E. 얘가 지금 염분이 낮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높은 거 A, 낮은 거 E.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실력 향상 문제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표는 A, B 해역의 염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이 비례식만 제대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가 염화 마그네슘이잖아요. 얘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해역 B에서 염화 나트륨이랑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55 대 22는 지금 여기 염화 나트륨 26.4 대 가의 비율과 똑같다. 요걸로 우리가 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1번 첫 번째는. 자, 그래서 가 계산하면 이거 좀 숫자가 지저분하긴 한데요. 얼마 나오냐면 대략 3.7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가는 3.7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보기 중에 1, 2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네요. 자, 2번 계속해서 이번에 나 구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지금 염분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숫자 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적어볼게요. 염분 34대 염화 마그네슘 3.7에 해당하는 비율이나 이 B해역에서 나 염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염화 마그네슘 22에 해당하는 비율이랑 같다. 이걸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산하면 얘도 좀 숫자 지저분해요. 그런데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게 과학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 시험은.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줄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숫자로 내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계산할 때 절대 실수하지 말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 21번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염분이 40 PSU인 해수 중 전체 염류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77%. 그러면 염분이 35 PSU인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비율도 얼마이다? 77%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35 중에서 77% 0.77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대략 26.9가 나오는데요. 약 얼마이다? 27g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요. 다음 그림은 동해와 홍해의 수 1kg 속에 1kg 너무 좋다. 자, 포함된 여러 가지 염류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홍해의 염분은 40 PSU이다. 자, 얘 지금 기준 자체가 1kg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염류를 다 더해주면 홍해의 염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하면 똑같이 40 PSU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동해, 홍해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같다? 염류의 양이 같은 게 아니에요. 딱 봐도 틀리잖아요. 이 대신 무엇이 같은 거다? 그 염류의 비율이 같은 거다. 얘를 이제 고치면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동해 바닷물 500g 속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질량은 12.8g이다. 위에 한번 볼게요. 얘 지금 동해 바닷물 1kg, 1000g 속에 염화나트륨이 가장 높은 비율이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게 염화나트륨의 양이 되겠죠. 25.6g이에요. 그러면 바닷물 500g 절반이잖아요. 얘 절반이면 얼마예요? 12.8g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옳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A, B 해수 2kg 속, 얘 지금 기준이 2kg이에요. 요거 잘 표시하고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A, B 염분은 각각 몇 PSU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얘네들을 다 더해볼게요. 염류 얼만큼 있는지. 자, 우선 A를 다 더하면은 80이 나오네요. 80. 자, 그 다음에 B를 다 더하면요. 자, 얘가 70이 나와요. 70. 자, 그런데 얘는 얼마 기준일 때? 해수 2kg 기준일 때예요. 자, 그러면
1kg 기준으로 하면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요? 20을 곱한대. 2분의 1씩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 얼마예요? 얘는 4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5가 되겠네요. 정답 적어줄 때 A의 염분은 얼마이다? 40psu. 그 다음에 B의 염분은 35psu.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A, B 해수 속에 녹아있는 전체 염료에 대한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가와 나라고 할 때 가와 나의 크기를 부동으로 나타내시오. 비율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정답은 가 이퀄 나이다. 그 근거는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들을 쭉 다 풀어보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이면은 얼마든지 더 어렵거나 응용된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적어도 이 문제들만큼은 꼭 스스로 풀어보고 시험 보도록 하세요. 자, 분명히 좋은 성적 거둘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싶네요. 시험 잘 볼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여기 문제 꼭 풀어보고 시험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화이팅 외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안녕!